몽주아 투스. 굉장히 오랜만에 영상을 킨 느낌이네요. 원래 일요일에 영상을 올렸어야 되는데, 제가 몸이 좀 안 좋고, 그리고 좀 힘든 시간들도 좀 겪고, 막 이거저거 바쁘고 해서, 영상을 이제 키게 되었습니다. 먼저는, 다양한 일이 있었는데요. 일단 먼저 직장 관련해서는 아직도 모르는 게 좀 태반인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뭔가 이렇게 체계화된 시스템을 잘 없이 그냥 이제 사수들이 어떻게 하는지 보고 계속 자꾸 물어보고 배워야 되는 그런 시스템인데, 그런 부분은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우리나라는 계속 약간 이렇게 물어보면 좀 눈치를, 왜 너 모르냐 약간 이런 식으로 눈치를 주잖아요. 그런 약간 한국에서 좀 젖어온 약간 그런 습관, 좀 더 잘 보여야 된다는 어떤 마음, 그런 것들도 있고 제 자존심도 있고, 그래서 물어봤던 거를 또 못 물어본 적도 있었고, 그리고 계속 다양하게 모르는 상황들이 발생하다 보니까 사서에게 물어보기 민망해서 제가 물어보지 않았던 적도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중간 평가를 이번에 진행을 했어요. 제가 어떻게 수습 기간 동안 잘 해 나가고 있는지, 뭐 체크인 체크아웃은 어느 정도, 너가 생각했을 때 몇 퍼센트 정도 잘 진행하고 있는 것 같은지, 그런 것들을 다 하나하나 일일이 보스랑 1대1 면담하면서 체크를 했습니다. 근데 저는 좀 뭔가 과장되지 않고 솔직하게 얘기하고 싶어서,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잘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보스 또한 그렇다고 했지만, 보스는 좀 더 확실한 확신을 좀 더 얻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약간 북미권에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런 말이 있거든요. Fake it until you make it. 그래서 그냥 너를 속여라, 너가 언제가 될 때까지. 그러니까 약간 근거 없는 자신감도 좀 필요한데, 약간 그런 부분에서 저는 실수를 충분히 할 수도 있고, 제가 아직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확실하지 않다라고 좀 겸손을 보였는데, 그게 아마 좀 자신감의 부족으로 약간 보여지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보스가 자신을 잘 표현하고 개방적으로 나아가는 거를 추천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고요. 그런 부분은 맞다고 봅니다. 근데 문제가 시프트를 확 잘라버렸어요. 왜냐하면 제가 풀타임인데, 캐나다에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는 그 시니어 렐이란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제일 마지막으로 좀 늦게 입사를 했으니까 저보다 먼저 입사한 선배들이 더 시프트를 많이 가져가는 게 좀 당연시 되는 문화거든요. 이게 약간 제 시야에는 약간 좀 부조리? 약간 좀 이렇게 좋아 보이진 않은데, 이게 하나의 약간 관습? 약간 좀 그런 문화인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입사했기 때문에 저에게 쉬프티를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에 제가 하루 일한 적도 있었고, 이틀 일한 적도 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러면 제 생계가 위협을 받잖아요. 그래서 제가 시프트를 야간이라도 달라 해서 야간이라도 받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계약서를 꼭 받으시면, 어디 뭐 PDF나 아니면 이렇게 카드 커피로 받으시면 무조건 보관을 하시고, 가장 중요한 건 호텔이나 혹은 회사가 그 컬렉티브 어그리먼트라고 있어요. 혹시 그 노조에 가입되어 있는 곳이면 노조 계약서라고 할까요? 그런 거거든요. 그것도 꼭 받으시기를 추천합니다. 네. 그래서 노조 계약서를 받아서 그거를 보니까 이제 2주 수습 기간 동안에는 일단은 포함이 되지 않고, 수습 기간인 45일이 지난 이후부터는 이제 풀타임 엠플로이는 어, 일주일에 3일 이상의 시간을 무조건 보장받아야 된다, 이런 조항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일단 건의를 한 이후에 최대한 저에게 시프트를 뭐 오후나 뭐 새벽이나, 제가 프랑시사시용도 이제 듣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맞게 스케줄도 잘 안배해서 주려고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예, 그렇게 잘 되고 있는데요. 그런 이제 계약서들을 꼭 하나하나 면밀히 보시고, 이제 나의 약간 직원으로서의 인권을 좀 보호하고 나 자신을 좀 더 챙기는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한 걸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조금 감안하셔야 되는 게, 이런 서비스직은 이제 호텔이 안 바쁘면 쉬프트를 이렇게 확 깎아버리고요. 바, 아, 예, 바쁘면 주고 이렇게 돼요. 그래서 조금 안정적인 부수입으로 약간 파트타임으로
다른 직업을 구하시는 것도 저는 굉장히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도 며칠 전에 지금 다른 데 그 파트타임으로 면접을 봤어요. 약간 그 항공 지상직인데요. 일단은 결과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이고, 참고로 파트타임도 구할 때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근무 형태를 꼭 물어보더라고요. 풀타임일지는 파트타임으로 얘기하는 게 좀 좋고, 조금 포장하는 게 좋습니다. 난 언제든 가능하다. 어쨌든 파트타임이니까 그들도 나를 필요할 때 부를 거 아니에요. 그럼 나도 안 되는 날이 있을 거라는 거를 감안하고 내가 파트타이머로 가입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확실하게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파트타임도 되면은 제가 또 공유 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 제공하는 그 프랑코 있는데 이제 들은 지 2주차 된 것 같아요. 재밌습니다. 지금 반에 한 16명 정도에서 20명 정도 있고, 다만 좀 엄격해서 결석을 3번인가 2번 하면 아예 제명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어제 갔어야 되는데 제가 어제 가다가 몸살인데 도저히 제가 수업을 참석을 못하겠어가지고 제가 전화해가지고 아 미안하다 오늘 정당하게 혹시 결석 이렇게 사유가 될 수 있냐 물어봤더니 어제는 정당하게 결석 인정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되게 엄격해서 지각하셔도 안 되고 수업이 끝나기 전에 나가셔도 안 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스케줄 관리를 정말 잘 하셔야 된다고 많이 느꼈습니다. 다 같은 수준의 사람들이 수업을 받고 있지는 않다라는 느낌은 좀 받았어요. 수업 중간중간에 영어 쓰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저보다 훨씬 더 잘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고, 아직 조금 수준이 다 다르다라고 많이 느꼈습니다. 어쨌든 당연히 수업은 다 프랑스어로 진행이 되고요. 선생님이 그 본인 수준에 맞게, 눈높이에 맞게 그 속도를 되게 이렇게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거기서 이제 내가 뭐 물어보고 싶은 거 있으면 물어보면 되는 거고요. 되게 분위기가 자유롭습니다. 3시간 동안 진행이 되고 일주일에 이틀 정도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스케줄은 딱 한 번 바꿀 수 있어요. 다니시는 동안에. 그래서 저도 지금 스케줄이 안 맞는 것 같아서 바꾸려고 했는데 한 번 바꾸면 이제 계속 못 바꾼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럼 내가 생각해보겠다 하고 호텔 측에 제가 스케줄을 변경을 지금 희망을 요청드린 부분입니다. 그리고 쉐어하우스에 대한 현실을 또 말씀드릴게요. 쉐어하우스마저 사실 좀 문화적인 갈등을 겪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왜냐면은 화장실이 우리나라는 이렇게 다 젖어 있잖아요, 바닥이. 그리고 슬리퍼를 신는데 왜냐면 그 이렇게 바닥 중간에 하수구 이런 게 배수구가 있어가지고 물이 다 빠지는 형식이기 때문에 이렇게 습식이라서 슬리퍼를 신어도 되고 물이 젖어도 상관이 없는 구조인데 여기는 아니거든요. 건식이거든요. 근데 제가 그 부분을 간과해서 샤워를 하거나 그랬을 때 물이 젖은 상태로 그냥 나온 적이 꽤 있었어요, 솔직히. 제가 몰랐어요. 그 부분 아예 간과를 해서 맨날 이렇게 물이 젖은 상태로 나왔는데 룸메이트가 제발 좀 이제 좀 참다가 좀 물기 좀 닦고 나와달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문화적 차이구나. 이게 어떻게 사는 생활 방식에서도 이렇게 차이가 나는구나. 그래서 협조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미안하다 알겠다 했어요. 그리고 제가 이걸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이게 마치 쓰레기를 그냥 바닥에 버리고 나오는 그런 수준이라고 하더라고요. 기분이 좀 나쁘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하셔야 되고 또 옆에 룸메이트가 있는데 저희가 단체 톡이 있어요. 쉐어하우스. 거기에 갑자기 저희가 4명이 살고 있는데 집 안에 자기 친구 2명을 그냥 3일 동안 데려오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랑 다른 룸메이트랑은 반대했어요. 왜냐면은 그렇게 되면 6명이 집 하나를 다 써야 되는 건데 화장실도 하나를 6명이 다 써야 되고 주방도 다 써야 되는 거잖아요. 제가 안 된다 그랬어요. 전 싫다 그랬어요. 근데 데려왔더라고요. 어떡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집주인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경고를 주라. 그래서 이렇게 서로 소통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쉐어하우스 사는 게 약간 기회비용인 것 같아요. 값은 싸지만 좀 대가는 치러야 된다. 사실 여기가 그렇게 싸지도 않지만 뭐 그런 장단점들이 있다는 거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름인데 날씨가 조금 약간 오락가락 다시 하고 있어요. 저도 감기 걸린 게 이제 잘 때 덥다가 선풍기 틀고 자니까 갑자기 바람이 불면서 날씨가 추워지더라고요. 근데 이제 자동 선풍기 이게 그 리모컨에 있는 선풍기가 아니라서 그냥 계속 켜두고 자다가 감기가 걸렸는데 일할 때는 모르다가 이제 쉬는 날에 갑자기 몸살이 확 오는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그래서 감기도 조심하시고 마음도 항상 잘 챙기시고 항상 자신감 있게
해외 생활 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사실 유튜브를 재미로 찍어요. 근데 구독자분들께서 혹은 가끔 이렇게 지나가시는 분들께서 이렇게 댓글 달아주시더라고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뭐 모르시는 거나 아, 뭐 공유하고 싶은 부분들 피드백 언제든 환영입니다. 네, 항상 열려 있습니다. 언제든지 댓글 달아주십시오. 바이바이.